초혼 이혼율보다 재혼 이혼율이 더 높아. 훨씬 높아. 재혼 이혼 상담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혼 이혼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좀 비슷하더라고요. 특별한 뭐 그런 성향이 있나요? 네, 있죠. 첫 번째로는 너무 열렬히 사랑하는 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사랑은 좋은 거 좀 의외죠? 나를 사랑해주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30대 재혼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황혼 재혼이 압도적으로 많죠. 상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남자는 나를 너무 사랑해줘요. 매일 데려다주고 아프면은 또 찾아오고 죽도 사주고요.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막 펑펑 울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남자가 바뀌었다 이거죠. 재혼의 사랑은 이제 20대 초혼의 사랑이랑 다르죠. 결혼 생활이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을 처음 시작하게 하는 건 사랑이지만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거는 사랑만으로는 좀 어렵다. 남편이 이제 성실하고 이제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적어도 나를 굶기지 않겠다. 이 정도 돼야지 결혼 생활이 유지가 가능하시잖아요. 이걸 제가 의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가끔은 이제 바가지 긁고 해도 우리 부모님한테 뭐 잘하고 아이들도 착실히 잘 키우고 이렇게 해야지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초반에 뜨거운 사랑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요소들과는 비교했을 때 더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니다. 재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점을 너무 간과를 해. 막상 자기가 한번 결혼을 해보고 아, 결혼 생활 유지하게 하는 요소는 뜨거운 사랑이 아니구나라는 걸 자기 알아. 그 이혼까지 했어. 근데 막상 또 헤어지고 나서 다시 재혼을 결심할 때는 그 사랑에 또 끌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정에 약해지고 이 사람의 어떤 경제력이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그 성품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나를 열렬히 사랑해준다? 20대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40대, 50대인데 그런다? 그럼 오히려 그건 좀 위험한 거야. 빠르게 뜨거워질수록 빠르게 또 식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 이건 결국 돈 문제인데, 재혼하면서 약속하죠. 내가 뭐 자녀 생활비를 얼마 줄게, 그리고 용돈 내가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달도 안 가서 자기야 나 이번 달에 좀 나가야 될 돈이 좀 많으니까 당신 모아둔 돈 그거 있지? 그걸로 일단 뭐 생활비랑 뭐 자녀들 돈 비용 써,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물론 뭐 사업이 어려워져서 뭐 급한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닌데도 남자가 말을 바꾼다? 그럼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지 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렇게 생활비가 고정적으로 들어와야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실비 얼마 나가고, 뭐 보험료, 관리비 얼마 내고, 통신비 얼마 내고, 이 정도 저축을 해야겠다. 그때 이제 40대, 50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남자가 쉽게 바꾼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과는. 전 배우자랑 어떤 관계 정리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재혼할 때는 전처 이제 친정에서 키우고 있어서 절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남자를 믿고 결혼한 거죠. 나중에 봤더니 이 전처 친정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전처가 직접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육 문제로 전처랑 이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아이들과 그걸 몰래 다 속이고 뭐 약속에다 골프 간다, 뭐 사업단 뭐다 이렇게 하고 간 거죠. 근데 더 경악한 건 뭔지 알아요? 재혼집을 계약을 했어. 근데 굳이 그 남편이 그 아파트에 해야 된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차랑 가까운 아파트였던 거예요.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를 했는지, 말만 믿지 말고 그 사람 행동도 잘 보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자녀와의 사이가 좋으면 좋을까요? 안 좋으면 좋을까요? 안 좋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전처와의 낳은 자녀와의 사이가 안 좋으면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돈 나갈 것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죠? 어떤 사례가 있냐? 왕래가 없었어요. 전처와의 사이에 나온 자녀와 남편과의 왕래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리고 재혼 결혼식 할 때도 안 왔어, 이들이. 그래서 그럼 진짜 끊겼구나. 한 5년, 10년이 지난 거야.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집을 팔고 여유 자금 굴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다른 데로 좀 외곽으로 이사 가면서. 좋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현금이 생기는 거니까 현금 흐름으로 뭐 투자도 하고 뭐도 해야지 하면서 막 상담도 받아보고 한 거예요. 신나서. 근데 갑자기 남편이 이 중에 5억씩 10억, 총 10억을 자녀에게 주겠대. 그게 알고 봤더니 이 자녀들에게 잘 못해준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연락도 다 끊기고 했지만 내가 이거는 줘야겠다.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보상 심리가 있나 봐. 내 핏줄에 대해서 잘 못해준 거에 대한. 사람은 또 내 핏줄한테 뭔가 돈을 주고 싶어 해. 본능적으로. 그래서 큰 돈이 생기니까 거의 뭐 한 20억의 시세차익이 생기니까 그 중에 10억을 떼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이혼 한이 많이 해서 전 찾아온 거죠. 재혼 이혼해 보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둘이 괴로운 것보다 혼자 외로운 게 낫다. 네, 그래서 너무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제 영상을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지 후회를 안 할 수 있다.